이제 요번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 스프라이트 방법을 쓸 건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뺄게요. 얘는 뺄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번에는요 이미지를요 하나 백그라운드만 넣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작업했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지금은 제가 하나에 넣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미지가 틀리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백그라운드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버했을 때 여기에서 오버했을 때도 이 이미지가 들어갔어야 돼요. 하나만 써서 그래서 답이 된 거지만 실제로 이거를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쓴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썼어야 돼요. 네 개를 다 했으면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을 쓸 건데요.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 이게 뭐냐면 이쪽에 가시게 되면 네이버를 한번 가볼까요? 요즘에는요 작업할 때 네이버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어디일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이버를 말고요 파이어폭스 갈게요.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가 없네. 파이어폭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파이어폭스에 가서 저는 살짝 한번 다운 받아 볼 건데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래서 플러그인 같은 거를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물론 크롬에도 있어요. 크롬에도 있는데 파이어폭스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플러그인이 있어서 쓸 건데 그게 크롬에도 똑같이 있긴 한데 파이어폭스에서 하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이어폭스를 한번 열어볼 건데 어, 좀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아이콘 같은 게.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열어보신 다음에 어디에 가시냐면 음, 새로 나왔나 봐요. 커튼이라고 해서 싹 다 바뀌었네요. 그래서 파이어폭스 열어보시면 어, 오른쪽에 열어보시면 부가 기능이라고 있어요. 부가 기능. 부가 기능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확장 기능이라고 있는데 왼쪽에 확장 기능으로 있죠. 거기 그 확장 기능에 가서 검색에다가 웹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웹 디벨로퍼라는 게 나와요. 여기 웹 디벨로퍼. 이게 딱 퍼블리셔가 쓰기 좋은 건데요.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설치를 하시게 되면 추가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옵션이 추가가 되죠. 이게 똑같이 크롬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크롬에서 잘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버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웹 디벨로퍼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 바뀌었네. 이게 여기 원래 창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네이버를 가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얘기해보는 게 뭐냐면 이미지는요 HTML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고 CSS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차이점은 중요한 이미지는 HTML을 꼭 넣어주셔야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는 CSS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넣는 게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안 통한다고 했죠.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을 쓰면 그 방법이 안 통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걸 깐 다음에 이미지 클릭해서 디스플레이 알트 어트리뷰트라고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글씨가 뜨죠. 갑자기 글씨가 다 떠요. 그죠? 글씨가 떴어요. 그래서 이 글씨가 뭐 하는 거냐면 혹시 사이트에서 이미지가 안 나오면 그 대체 글씨가 나와서 이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지금 네이버에서 보시면 이미지를 넣었는데 알트 태그를 하고 했는데 대체 문자가 하나도 없죠. 얘는 접근성을 안 지킨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도 없죠.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꽃, 뭐 글라코리오, 뭐 트레이저 2 잠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네이버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접근성을 100% 수행하고 있지 않아요. 얘는요.
그래서 그 밑에 이게 이제 이미지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옵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클릭해 보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걸 나중에 쓰실 때 실무에서 쓰실 때 요거 쓰시면 작업하시기 편해요. 여기 쓰시게 되면.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요. 모든 이미지는요. 항상 Alt 태그가 있어야 돼요. Alt 태그가 없으면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건데 네이버는 지금 Alt 태그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Alt 태그는 HTML을 통해서 넣어야 꼭 넣을 수 있거든요. img src 쓴 다음에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요 지금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돼 있는 거 이거 이미지 같죠? 얘는 CSS를 통해서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Alt 태그가 없죠. 얘는 어떻게 작업했냐면 Alt 태그가 없기 때문에 IR 작업이라는 걸 쓴 거예요. 얘를 검사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메일이랑 글씨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작업했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요 이미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씩 잘라가지고 작업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작업해요. 하나씩 자르지 않고요. 이거를 한 대 모아가지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장점이 뭐냐면 이미지를 한 번만 다운받으면 돼요. 용량도 훨씬 줄어들고요. 수정할 때 이 부분만 수정하면 돼요. 그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 Alt 태그가 없죠. Alt 태그가 없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IR 효과라는 걸 써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음 웹 표준이라는 데 가보면 여기에 가보시면 CSS에 IR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IR 기법에 가시면 IR 기법은 이미지 대체 테스트 제공을 위한 CSS 기법으로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이미지 대체 테스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중에 널리 알려진 기법들을 소개하자고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IR 기법을 통해 쓰면요. 이미지 대체 테스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CSS를 쓸 때. HTML을 쓸 때는 Alt 태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CSS에서는요. 이거를 써야 웹 표준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처럼요. 이걸 편하게 쓰고 싶으면 이미지를 하나씩 다 쪼개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쓰고 싶으면 웹 표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꼭 IR 기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IR 기법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이미지 가이드라고 있어요. 이미지 가이드. 이미지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 가이드.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을 쓰고 IR 효과를 쓰려면 이미지를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설명이 딱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되어 있죠? 글씨를 할 때 간격을 어떻게 해주고 얼마만큼 간격을 줘서 어떻게 최소화 시켜야 되는지를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여기 보시면 자를 때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이런 거. 요거를 준수해서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요번에는요, 이 기법을 써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이 기법을. 처음에는 코딩하기가 어렵지만 익숙해지면요, 나중에는 수정하기가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걸 추천하지만 저도 사이트 만들 때 잘 쓰지 않아요. 귀찮아서. 근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처럼요,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수정하는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사이트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 놓는 게 편하죠. 처음에 좀 부담스러워도요. 그리고 IR 효과를 제대로 써줘야지 웹 표준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써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IR 기법을 쓰는 거 쓰면요. 걔네들이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아까 가르쳐줬던 첫 번째 방법 있죠. 그 방법을 써서 IR 효과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외적 근성에서 어긋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원초적인 방법 쓰시면 돼요.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실무에 가서 경험하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이 효과를 조사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서브라이트 테스트에 가서 여기서 싹 지워줄 거고요. 얘는 싹 지워줄 거고 여러분들이 정리는 잘 하세요. 지워줄 거고요. 그러면 인덱스에 가면 여기는 뭐 크게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이콘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아이콘을 작업해 줄 거고 여기는 페이스북 아이콘이라고 해줄 거예요.
페이스북 아이콘 넣을 거고요. 그냥 대충 넣어줄게요. 아이콘 1, 2, 3. 이게 아이콘 이름이에요. 저는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 와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는 기존에 했던 거 지워주고 안 지워졌나 보네. 그대로 있군요. 이것도 지워줄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 거기에 보시면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으로요 이미지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 가냐면 이쪽에 보이면 아마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 다음에서 말한 거 있죠. 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가로로도 작업할 수 있지만 그냥 저 일자로 그냥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얘를 이용해서 기본 틀은 다 잡혀 있으니까 스타일에 가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겠죠. 이미지를 불러오면 돼요. A 태그한테 불러와 볼게요. 백그라운드 bgc bgi라고 쓰시면 되나? 네, bgi라고 쓰신 다음에 URL에다가 img 폴더 안에 icon.png 얘를 넣어줄 거예요. 되셨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가 다 들어갔어요. 이미지가 들어갔죠. 약간 GIF에서 이미지 좀 깨졌는데요.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네들의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아이콘 이미지를 봤을 때요. 맨 위에만 영역을 잡아놨기 때문에 50초 50만 잡아놨기 때문에 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스타일 가서 제가 57을요. 557이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얘는 보여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쭉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딱 50초 50만 보이게 작업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요, 첫 번째 이미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이미지 있죠. 얘한테는요, 저 아이콘 말고 페이스북 아이콘을 보이게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백그라운드 포지션이죠. 백그라운드 포지션 쓸 때 레프트, 탑, 센터 적을 수 있다고 했지만, 픽셀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여기 보이니까 페이스북 아이콘을 위로 올리면 되겠죠. 올리면 여기에 페이스북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요만큼만 보이고 나머지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X축은 그대로고 Y축으로 위로 120픽셀만큼 올리면 얘는 페이스북 아이콘이 보이는 거예요. 살짝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서 저는 하이트 값을 살짝 풀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거는 0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120도 시작하니까요. 여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고요. 이거를 제가 60단위로 끌어놨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값만 60으로 올려주면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에 60이니까 두 개 있으니까 오버가 있으니까 120이에요. 그래서 240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얘는 360. 이렇게. 그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죠. 그 상태에서 오버 효과만 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오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포지션 것만 또 바꿔주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60, 다 60단위로 끌어놨기 때문에 계산만 다 하시면 되겠죠. 180, 여기는 300, 420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아까랑 그래도 소스는 비슷하죠? 근데 얘는 나중에 이제 수정할 때가 되게 편한 거예요. 수정하실 때가. 그래서 이렇게 두 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CSS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을 이용해서 넣는 거고. 근데 이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을 통해서 넣으려면
IR 효과를 줘야 돼요. CSS 대체 문자 효과를 줘야 돼요. 그거는 요거 쉬고 만들 건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미지가 제대로 나와서 마우스 오버 효과 하면 이미지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지까지만 확인을 할게요. 거기까지만 확인해서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